자, 로그라이크의 핵심 돌죽을 모바일로 나름 잘 이식했다고 생각되는 픽던의 경량화 셔털드 픽던, 이른바 록픽던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 픽던띠. 이게 지금은 직업이 다 해금되어 있는데 전사부터 하시죠. 렛츠 겟 잇. 자, 첫 번째 1층부터 5층까지는 이 하수구 컨셉의 던전입니다. 모험을 한번 해볼까요? 탐색을 하게 되면 몇 턴을 소모하는지 까먹었는데 확인해볼까? 여기 턴 소모 안 나오나 이제? 지나갑시다. 자, 일단 풀숲을 뒤지게 되면은 이슬 혹은 이런 씨앗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몬스터가 자고 있네요. 이 뱀 같은 경우에는 자, 공격을 잘 회피하는 습성 덕에 피해를 주기가 까다롭습니다. 써있죠. 뱀이 문 넘어온 순간에 공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픽던은 기본적으로 기습 데미지가 있는데, 기습 데미지라 함은 적이 나를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공격이 히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공격이 되는 거죠. 상대가 회피할 수 없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을 넘어오는 적을 공격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액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먼저 이동하면서 문을 닫고 나를 뱀이 쫓아오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제 존재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때 공격을 하면 노란색 느낌표가 뜨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노란색 느낌표가 뜨면서 무조건 맞는 공격이 적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예. 물약. 로그라이크의 상징이죠. 물약은 먹어봐야 한다는 거. 그리고 탐색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방에 있는 어떤 숨겨진 문 혹은 함정 같은 거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아, 알비노쥐네. 얘는 보통 이 던전 테마에 주로 나오는 주머니쥐라는 몬스터의 어떤 네임드 버전입니다. 이 녀석은 저를 공격하게 되면 제가 출혈에 걸려요. 근데 안 걸렸네요. 앙케이드. 한 걸음 뒤에 적과 싸울 때는 기본적으로 1대1을 유도하는 게 좋고, 그리고 방금과 같이 이렇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감나빗을 최대한 없애주는 게 이 게임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앙 반지띠? 자, 가넷 반지. 무슨 반지인지 모르는데 일단 껴보죠. 앙 저주받았네. 자, 저주받은 아이템은 저주를 해제할 때까지 아이템을 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저주의 내용은 그 아이템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반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힘의 반지다. 원래는 힘이 오르지만 저주받았으면 힘이 내려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헐. 속도의 반지 느낌이 납니다. 왜냐? 지금 이 한 턴씩 움직이는데 제가 나를 때렸어. 한 턴씩 도망가는데 제가 나를 때렸어. 느낌이 속도의 반지인데 저주받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 형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칸 움직이는데 제가 두 칸 움직이면 거의 확실하죠? 맞네요. 자, 쉬고 때리고. 됐다. 속도의 반지의 느낌이 나요. 저주를 해제하는 게 매우 시급한데 이게 저주 해제의 두루마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맞네? 아케이드? 자, 또 뱀샷기가 왔네요. 기다려봅시다. 파! 나가지 없는 새끼. 아니 잘못 눌렀어. 자, 이 바닥에 보시면은 다트 함정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트 함정 같은 경우는 항상 노출되어 있는 함정인데, 이 함정이 발동이 되면 이 함정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물체, 저를 포함해서, 적도 포함해서 가장 가까운 애한테 다트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간 안에 저밖에 없다면 나한테 발사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상대 쥐가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물건을 던져서 이렇게 함정을 발동시켜서 원거리에서 피해를 주는 공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나 때는 없었는데
이 캐릭터 레벨업하면 특성이라는 게 생겨요. 특성은 1티어, 2티어, 3티어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1티어 특성을 보시면 이 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 푸짐한 식사라고 해서 음식을 섭취할 때 원래는 만복도만 해결이 되는데 HP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그런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래 아까 그 아이템을 착용해봐야, 먹어봐야, 뭐 마셔봐야 그 감정이 되는데 장비 아이템 같은 경우는 착용하고 상당히 오랜 턴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빠르게 단축시켜주는 장인의 직감. 실험체 이건 뭐냐? 아이템 감정할 때마다 피올라? 이런 것도 생겼어? 근데 역시 짱은 역시 넘버원은 방어막 강철의 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부러진 인장이 제공하는 방어막 최대치가 1만큼 증가합니다. 자, 지금 체력을 보시면은 아주 약하게 여기 힘이 뭐 이게 회색바 같은 게 조금 있죠. 체력 오른쪽 끝에. 그리고 이 체력 숫자가 표시되는 부분에는 25 플러스 1이라고 있고, 이 전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인장이 갑옷에 붙어있는 상태로 나와요. 이 인장의 역할은 인장이 붙어있는 갑옷을 끼고 있으면 쉴드가 찬다, 뭐 그런 느낌. 그리고 나중에 강화와 관련된 것을 설명해 드릴 때 인장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정의 주문서, 저것도 필수 아이템이죠. 이 로그라이크에서는 아이템 감정하는 게 그시기하기 때문에 직접 먹어보거나 끼지 않고 저렇게 주문서를 통해서 감정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놈. 잠깐만. 자, 이슬병 무조건 1층에서 나오는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이슬을 담아두는 아이템인데, 이슬이 뭐냐면 아까 풀 같은 거 뒤지다 보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먹으면 체력이 회복돼요. 근데 이 이슬병이 있으면 이슬병에 이렇게 이슬을 담을 수 있습니다. 가시죠. 자, 만복도 지금 굶주림 상태가 됐는데, 이러면은 몇 턴 동안 계속 몇 턴 지날 때마다 체력이 1씩 감소됩니다. 근데 이 게임 자체가 돌죽과는 다르게 식량을 아이템으로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식량을 좀 저는 아껴 먹는 편입니다. 돌죽 같은 경우에는 적을 죽여서 그 시체를 해체해서 식량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야, 방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지식의 셈이라고 해서 이 던전에 있는 아이템 같은 위치 다 밝혀주는 샘물을 발동을 시켜서 한번 맵을 쭉 훑어본 겁니다. 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시죠. 자, 이거 순간이동의 함정이죠. 이거를 밟으면 2층 어딘가로 순간이동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나무장애물이라는 나무벽이 있습니다. 이 나무벽은 불이 잘 붙을까?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불이 잘 붙습니다. 이 나무벽이 있는 던전은 반드시 액체 화염의 물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나오면 저기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던전 자체가 그렇게 어떤 규칙이 있게 설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쥐 개새끼 커먼. 그리고 2층부터는 방금 죽인 그 놀이라는 적이 새로 추가가 됩니다. 저놈의 새끼는 이 짱돌 던집시다. 이거 각 직업별로 이렇게 조금씩 원거리 무기, 투척 무기가 지급이 됩니다. 이놈 잡자. 지금 문 열고 누구 들어왔죠? 자, 이렇게 되면은 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식량을 먹읍시다. 파스티 같은 경우는 이 게임에서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식량 말고 그냥 있는 식량 중에 가장 많은 만복도를 채워주는 식량입니다. 빠밤. 저 느낌이 액체화염의 물약일 것 같아요. 얘가 다른 물약이 없다면 얘가 액체화염의 물약이겠죠? 아 씨, 함정 밟았네. 유령이다. 자, 유령에 대해서는 조금 이 쥐를 처치하고 설명을 하기 전에 그냥 말을 먼저 겁시다. 유령은 퀘스트를 주는 NPC인데 몇 층에 나왔냐에 따라 잡아줘야 할 몬스터가 다릅니다. 지금 2층에 나오는 경우에는 이 악취나는 구름과 산성 이빨을 조심해. 이 악취나는 구름과 산성 이빨을 사용하는 이 악취나는 쥐를 죽여달라고 하죠. 네임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준보스.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저 몬스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몬스터랑 싸울 때는
반드시 물가 근처에서 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자식이 내 몸에 산성을 묻히는데 물에서 씻지 않으면 계속 도트 피해를 받아요. 자, 지금 이 지형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라는 특수 지형입니다. 정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은신처럼 그림자 숨기 상태가 되는데, 이 그림자 숨기 상태에서는 만복도가 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체력 회복 틱도 좀 빠른 편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쉬면 이렇게 체력이 쭉 차다가 지금 적이 와가지고 제가 노출이 된 상황입니다. 다시 적을 제거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뱀 같은 경우는 뱀을 제거할 때마다 뭐 낮은 확률로 이렇게 씨앗을 떨구게 됩니다. 씨앗의 용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사용할 때 되면 말씀드리는 걸로. 아 뭐야 계속 와. 특성 찍어야지. 특성은 취존 아무거나 찍으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슬슬 깜짝아 씨. 악취나는 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지금 보시면 자 요쪽 문 열려있죠? 요쪽 문 열려있습니다. 지금 몬스터가 최소 제 근처에 2마리가 있다는 얘긴데 악취나는 줄. 자 놈과 싸울 때는 항상 거리를 약간 유지하면서 반드시 물가 근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 위 요 방향에 물가가 있으니까 저기로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한 대 때리고 조금 거리 유지하고 던지고 피하고 들어오면 때리고 산성덩어리 이렇게 걸리면 1 여기 산성덩어리라고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체력이 줄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씻을 수 있고. 자 적을 제거했습니다. 이러면은 유령이 저한테 찾아와요. 왔다. 무기를 고를 수 있는데 뭐가 좋을까? 개인적으로 창 같은 경우에는 공격 속도가 느린 무기인데 한 칸 좀 떨어진 적을, 한 칸 더 떨어진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옷 같은 경우에는 힘을 14를 요구하죠. 이 아이템, 장비 아이템 우측 상단에 있는 수치는 힘 요구 수치입니다. 저만큼의 힘 능력치가 되지 않으면 장비가 무겁다 라는 디메리트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그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턴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창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갑옷을 선택하죠. 잘 가게 모험가요. 야 어떻게 강화 1도 안 해주냐. 보통 저 퀘스트 보상으로 받는 갑옷은 영강에서 최대 3강까지 강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재수가 없네요.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렇지 들어와. 쥐가 제일 만만하지. 자 느낌표가 떴으니까 저는 발견이 된 거고,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습 데미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열쇠를 먹었기 때문에 잠긴 문을 따라 가보죠. 그리고 로그라이크 게임 특성상 이 방을 웬만하면 다 돌아보는 게 좋아요. 직감의 돌이라는 아이템을 얻었네요. 각 아이템은 사용할 때 한 번씩 효과를 언급을 하는 방향으로 가보죠. 갑시다. 자 여기서 아까 먹었던 2층에서 먹었던 물약이 요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감정을 해볼까요? 직감의 돌을 사용하면은 이 감정되지 않은 아이템이 무슨 아이템일 것이다 라고 yes or no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아마 액체화염 물약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자 정답입니다. 아이템 종류가 감정되었습니다. 이거를 마시면 제 몸에 불이 붙는데 던지면 수류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벽을 까고 밟읍시다. 어차피 갈라면 밟아야 되는데. 자 오예 꿀단지 파스티 하늘색 물약. 자 근데 한번 합리적 의심을 해볼게요. 제가 이 나무벽을 제거를 해서 얻은 포션입니다. 이 얻는 방법이 조금 어려운 포션 계열들이 뭐 경험의 물약 혹은 체력 회복의 물약 혹은 힘을 올려주는 힘의 물약 정도가 있는데, 뭐 이게 무조건이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높은 확률로 그럴 것이다 라는 합리적 의심으로
저는 이게 힘의 물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로 마셔보겠습니다. 아니네, 투명한 물약이네. 재성해요. 자, 그럼 감정의 물약 두루마리로 둘 중에 하나 골라보죠. 자, 마비가스 물약. 이거 혹시 힘의 물약인가? 새로운 힘이 당신의 몸에 깃들었다. 이게 힘의 물약이 보통 1, 2층 언저리에서 하나쯤은 나온다를 무조건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로그라이크 특성상 랜덤성이 있는데 높은 확률로 나온다. 그래서 한번 먹어본 것들입니다. 아이고, 배낭이 아니라 이걸 눌렀어야 되는데. 자, 일단 그러면 힘이 올라가는 거는 능력치에서 이렇게 힘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게 3티어 가보시거든요. 힘 요구수치 14. 힘은 2단위로 올라가요. 이 요구수치가 처음에는 10짜리, 그 다음 12짜리, 14짜리, 16짜리, 18짜리, 나중에는 20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이 게임은 힘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죽이나 여타 로그라이크처럼 레벨업 한다고 능력치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레벨업 하면 맥스 체력만 좀 올라요. 아싸. 아직까지도 자면서 내 위치를 모른다. 널 때려잡으러 갑시다. 존나 아파. 아, 저 개새끼가 졸라 세요. 따! 아까 모아놨던 이슬병 마십시다. 얘 개가 존나 셉니다. 진짜 존나 세요. 자, 그러면 푸짐한 식사 특성을 찍읍시다. 감정 요소 못 쓴다고? 잠깐 주문서 던져놓고 감정의 주문서를 읽어서 감정을 해보죠. 강화의 주문서 2개, 강화의 주문서 3개째. 자, 강화의 주문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이템을 강화시켜주는데, 이쯤에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죠. 일단 파스티 먹고, 자, 좀 안전한 지대에 가서, 자, 이 게임은 아이템, 장비 아이템의 요구 힘 수치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 연금술 소시차. 그럼 지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요구 힘 수치가 있는데 아이템이 강화되면은 요구 힘 수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 아이템의 성능이 좋아지고. 근데 요구 힘 수치가 떨어지는 게, 예전에는 1강당 1이 반드시 떨어졌는데 지금은 처음 1강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구 힘 수치가, 그 다음부터는 강화를 한 2번, 3번 해야 힘 수치가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사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인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강화를 통해서 인장이 붙어있는 갑옷 혹은 인장 자체를 강화하게 되면, 인장을 뗐을 때 이 인장에 이렇게 1강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갑옷에 다시 붙이느냐에 따라 이런 식으로 해당 갑옷을 기본적으로 1강을 하게 되는 그런 좀 특이한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전사는. 힘의 물약이다. 나이스. 그럼 이거 힘 12가 되죠, 제가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무리수인데 한번 해보죠. 이거를 강화를, 저 14짜리 갑옷을 강화하게 되면은 요구 힘 수치가 13으로 떨어지겠죠. 한 번 더 강화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안 떨어질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던 인장까지 붙이게 되면 12! 저는 지금 3티어 갑옷을 1티어 레벨에 끼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왜 떼어나해? 내가 인장을 떼어냅니다 눌렀구나. 착용합니다지. 자, 이러면은 빵빵해져요. 든든. 저 연금술솥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를 나중에 보세요. 아무 씨앗 3개를 가지고 포션을 만들거나,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주문서, 감정이 된 주문서를 넣어서 그 주문서랑 유사한 효과를 지닌 이런 마법 부여의 돌, 룬석을 생성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음식을 조합한다거나, 뭐 폭탄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랑 주문서 혹은 포션을 섞어서 뭐 폭탄을 개조한다던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태양초라는 아이템과 이 목담과라는 아이템으로 태양과라는 바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태양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심은 다음에 밟으면 그 자리에서 휴식하는 동안
체력이 아주 빠르게 회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담과 같은 경우에는 씨앗과 조합을 해서 이 과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 이 씨앗과 조합을 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버리면 그 씨앗이 갖고 있는 능력이 부여된 음식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태양초와 목담과를 합쳐서, 목담과 맞나? 그거 도트 아이템 아니야? 하여튼 태양과를 만들면 일단 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복도는 오르고, 그 태양과의 속성이 있어서 포션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험을 계속 해보죠. 왠지 이런 방에는 뭔가 비밀 장소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느낌스가 있단 말이죠. 아님 말고. 있네, 이파. 자, 잠긴 문 있고요. 일로와. 이제 안 무서워. 왜냐? 난 3티어 갑옷을 끼고 있기 때문이지. 2, 1티어 하급 몬스터들아, 0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이십니까? 무섭지 않다 이거요. 들어와. 쌍남 뺏기들. 1티어 몬스터 주제에 어디요? 3티어 갑옷을 입고 있는 나에게 덤비느냐? 짜져 있거라. 자, 지금 이 거리가 자꾸 벌어지는 이유는 속도의 반지 때문. 대기 때리고 들어와. 이제 안 무섭다 이거지. 좋았어. 모험을 계속 해보죠. 아, 이거 전격의 함정 아니야? 야, 이거 난리 납니다. 밟지 마세요. 아, 그리고 이 지금 팔이 각 층마다 포션을 무조건 드랍하는,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얘가 포션을 드랍했다 하면은 무조건 치유 물약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테마 함정에서는 요 녀석들, 이 파리들이 그래요. 아니, 갑자기 타깃이 바뀌었네? 이런 씨. 자주생 물약. 먹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 로그라이크의 미움이죠. 이거 갑시다. 문 따. 오, 폭탄. 오, 창. 짝살. 잠깐만. 인벤토리가 꽉 찼네. 한번 읽어볼까? 심심한데. 얘가 뭐냐면 거울상 두루마리라고 해서 제 분신들이 이렇게 나갑니다. 저 분신들은 한 대라도 맞으면 사라져요. 근데 저와 똑같은 스펙을 지니고 있는 놈들입니다. 공격력은, 체력은 1밖에 없다고 가정하시면 되고, 한 대만 맞으면 바로 죽어요. 저거는 나중에 이제 뭐 보스 같은 거 때려잡을 때 쓰면 좋은데 그냥 한번 써봤어요. 인벤토리 꽉 찼다고 하니까 이거 해야 되잖아. 자, 4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있을 것 같았다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로그라이크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저 문을 제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층에 나갈 수 있는 문이 아래에 있는 요 문 하나잖아요. 근데 던전 구조상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한번 탐색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출발지에서 나가는 문이 한 개일 일이 없다라는 그냥 합리적 의심? 썩을놈의 새끼 들어와 이 개새끼. 안 무섭다 이거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운이 좋아서 갑옷이 단단해서 그런 건데, 저 개는 진짜 존나 셉니다. 존나 세요. 뉴비 슬레이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몬스터가 등장을 합니다. 슬라임이라고. 얘는 이제 보면 6을 넘는 피해를 주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 어떤 특정 수치 이상의 피해는 거의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미치광이 도둑, 얘는 원래 다음 던전에 나와야 되는데 가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테마에 나와야 되는 애들이 아주 낮은 확률로 현재 테마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쟤는 아주 귀찮은 놈입니다. 어떻게 귀찮냐면 아이템을 뿌려가요. 제가 저를 공격을 하면은 공격에 소모되는 턴이 0.5턴이라 저는 한 턴에 한 번 때리는데, 내가 한 번 때릴 동안 쟤는 2번 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때리다가 피격이 되면 아이템을 훔쳐가고, 아이템을 훔친 상태에서는 매우 빠른 이동 속도로 도망쳐요. 잡지 못하면 저놈이 제 아이템을 소지한 채로 던전을 탈출해버립니다. 아주 열받는 상황이 되죠. 저거 때려잡을 때는 그냥 쫓아가서 패면 됩니다. 괜히 원거리로 조지겠다고 하다가 시야에서 사라지면은 던전 탈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세요. 이 3티어 갑옷 0딜
행복 픽던. 게임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는데. 운발 존망 게임이라. 아, 빨간 물약 나왔죠? 자, 빨간 물약은 감정이 안 됐어요. 근데 치유 물약이라고 바로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전사 특성상 각 직업별로 감정을 시작하고 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전사 같은 경우에는 저 치유 물약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직업으로 했을 때 그냥 빨간색 물약, 뭐 선홍빛 물약이라고 나올 텐데, 파리를 잡아서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치유 물약입니다. 이거 봐, 씹새끼 작살 훔쳤대. 천천히, 제발 침착하게 죽어라. 제발 진짜 침착해. 감나빛이 많이 뜨지만 침착해. 잡을 수 있어. 나이스, 갇혀버렸지? 제가 만약에 문을 열고 도망간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일정 턴수 동안 제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진짜 골치 아픕니다. 미치광이 도둑이 아이템을 들고 던전을 탈출했다, 이 소리 들으면은 게임 끄시면 돼요. 자, 신비한 바늘이라는 아이템이 나왔네요. 저거를 잠깐 써보겠습니다. 자, 신비한 바늘 같은 경우에는 방어구를 강화하는데, 일반적으로 강화의 두루마리로 강화하게 되면은 이 받는 피해 방어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구 힘 수치가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데, 얘는 이제 어떤 특수한 마법 부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법에 강화를 했는데 노란색이네. 신속함의 사슬갑옷. 신속의 반지에다 신속함의 사슬갑옷까지 있으니 아마 이동을 굉장히 빨리 할 것 같아요. 거의 도적 플레이가 가능하겠는데? 전사로? 라이드 오름 주면서. 슬슬 밥 먹어야 되나? 가시죠 일단. 이거는 몬스터 함정인데, 몬스터를 소환하는데 현재 테마에 맞는 몬스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2마리에서 3마리가 무작위로 소환되는데, 자신 있으면 밟으세요. 한 마리밖에 안 나오네. 밟으면 파밍이 되기 때문에 자신 있으면 밟으세요. 브라이 개새끼 이거. 그리고 보스가 5층마다 등장을 합니다. 지금 4층이죠. 그리고 5층마다 등장을 하고 6층 단위로 상점이 등장하는데, 상점에서 아이템을 팔 것 같아서 저는 보스방 가기 전에 이렇게 아이템을, 인벤토리가 만약에 꽉 찼다면 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손도끼 같은 경우도 지금 감정 안 되는데 요구 힘 수치가 12니까 내 힘이 12고 그냥 한번 껴본 거예요. 뭐 재수 좋으면은 강화된 아이템일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은 그냥 재수 없으면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는 강화가 안 된 아이템이겠죠. 도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티어 무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적중률이 높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느린 공격 속도에 한 칸 더 떨어진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 무기마다 특성이 있어요. 아싸, 레벨업. 자, 1등급 마지막 특성은 뭘 찍을까요? 감정할 때마다 체력은 언젠가는 아이템을 다 감정해서 이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찍읍시다. 들어와 개새끼 이거. 좋았다. 3티어 행복. 자, 지금 여기는 함정방입니다. 이게 창살 함정인가? 쇠덧? 이거 밟으면은 불구 상태에 출혈이 되는데, 불구 상태가 되면은 이동 속도가 떨어지고, 출혈 상태가 되면은 걸을 때마다, 턴이 지날 때마다 도태 데미지를 받아요. 자, 근데 함정방이 있는 던전에서는 반드시 비행의 물약이 나옵니다. 주문서 되게 많다. 라구즈. 잠깐만, 이거를 떨궈놓고 감정의 주문서로 이번 층에서 얻은 물약이 아마 얘였나? 아마 높은 확률로 저게 비행의 물약이겠죠? 부유의 물약? 이런 식으로 게임이 약간 규칙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아두는 방법은 숱하게 뒤지면 돼요. 이거는 충전해 주문서네요. 그냥 한번 써봤는데, 나중에 마법봉이라는 아이템이 나오는데, 그 마법봉은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횟수 제한이 있는데, 마법봉 같은 경우에는 일정 턴이 지나면 그 횟수가 충전이 되는 방식인데, 저 충전의 두루마리를 습득을 해서 사용을 하면 이 충전 상태가 돼서 그 충전에 사용되는 턴이 더 빨라집니다. 자, 부의 물약 마시고 하늘 날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템 먹고, 이 비행 상태가 끝나기 전에 함정을 벗어나고, 뭐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던전은 다 돈 거 같죠? 다 돌았네요. 그러면 보스 잡으러 갑시다. 자, 첫 번째 보스 같은 경우에는 구였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엄청 거대한 슬라임 같은 컨셉의 적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물 위에 있으면은 체력을 회복해요. 혹시 이거 공략이 있나? 소개가 없네요. 얘는 어쨌든 물 위에 있으면 체력을 회복한다. 그래서 가급적 물 밖에서 싸워라. 그리고 얘 또 그 아까 악취나는 쥐처럼 산성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나는 물 위에 있고 쟤는 물 밖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구가 스스로 몸집을 불리기 시작했다. 이거 되면은 이렇게 구 기준으로 반경 한 칸, 총 8개 칸에 이런 막 검은색 뭔가 뭉게뭉게 일어나는 이펙트가 생겨요. 여기서 한 턴 더 이동을 하면 그 범위가 하나 더 늘어나고, 이 상태에서 한 턴이 더 지나면 이 범위만큼 폭발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저 몸집을 불리기 시작하면은 도망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마 화염초가 있을 텐데 요거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로그라이크는 갖고 있는 모든 아이템을 적극 활용한다. 자, 화염초를 심고 이거를 밟으면 불이 붙는데, 심은 그 턴에는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제 몸엔 불이 안 붙는 거죠. 한 칸 뒤로 빠지면 제가 쫓아오면서 불을 붙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불이 붙어 있으면 도트 피해를 받고, 연소 저렇게 돼 있죠. 산성 덩어리 맞았는데 바로 물 위라 삭제되고. 자, 분노 상태가 되면 이제 2페이지 같은 건데 그냥 좀 더 세져요. 그게 답니다. 뒤로 가고 한 걸음 더 뒤로 가면 제가 이제 물에 들어와서 불이 꺼졌고, 이렇게 적들을 제거하면 되는데, 씨발 깜짝. 턴 계산 잘못했네. 도망쳐야 돼요, 무조건. 괜히 한 대 더 때리겠다고 하면 아까 같이 폭발을 맞습니다. 슥슥 산성 때문에 먼저 물에 들어가서 꺼주고, 빠세 죽어라. 그러면 다음 층으로 가는 열쇠와 구가 드랍하는 이 구의 점액이라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태양과 먹읍시다. 포만감도 채우고 피도 채우고. 자, 이렇게 일단 5층 보스는 마무리가 됐네요. 그리고 이 층에는 약간 좀 히든 요소가 있는데, 쥐왕이 있는 어떤 비밀방이 있어요. 여기는 다음 층으로 가는 비밀방이고, 다음 층으로 가는 부분도 이렇게 비밀방 형태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무조건은 아니고. 탐색을 해봅시다. 다 뒤져봐야 돼요, 이건. 어딨니? 이걸. 이 방엔 없나봐요. 보통 이 통로에는 없고요, 방에 있습니다, 비밀방은. 제발 여긴 없을 것 같죠? 던전 구조상 2칸짜리 벽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 면엔 있을 법도 한데. 없니? 어딨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놓쳤나? 보스가 있던 방? 여기 있다. 진짜 겁나 오래 걸리네. 자, 얘는 몬스터가 아니라 NPC 같은 거예요. 그냥 이벤트 NPC 같은 느낌으로. 말 걸면 깹니다. 뭐라 중얼하고 지 맘대로 이동을 해요. 집은 자고 있지 않았다. 지문이 황당한 일을 지켜볼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냥 말아요. 매우 빠른 이동 속도로 돌아다니는데, 보스랑 싸우기 전에 저놈을 먼저 깨우는 거는 안 됩니다. 사건 사고가 많아요. 저놈이 길막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고. 자, 그러면은 다음 층 가죠. 두 번째 테마 던전인데, 일단 보스를 잡은 바로 다음 층의 시작점과 연결된 문에는 반드시 이렇게 상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을 해주시면 돼요. 자, 벨벳 주머니를 사게 되면은 인벤토리가 하나 늘어서 여기에 이제 기타 아이템에 해당되는 뭐 씨앗, 룬석, 그리고 폭탄,
뭐 이런 애들. 아 폭탄은 여기가 안 되구나. 하여튼 뭐 그 가방을 나눠 쓰는 거예요. 여기 체력 회복 물약. 꼭 사야 되는 놈들이 있는데 각 층 돌 때마다 체력 회복 물약은 무조건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거리 투척 무기 같은 경우는 저는 잘 안 써요. 나중에 사냥꾼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은 종종 쓰는데. 그리고 아까 버리고 왔던 아이템들 회수하러 갑시다. 네, 이렇게 입구 근처에다 버려놨다가 이렇게 먹고 바로 내려가서 팔아버리는. 저는 뭐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뭐 인벤토리 관리는 알아서 능력껏 하십시오. 쇼핑.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끊고 가죠. 수고하셨습니다.